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줄줄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담보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 농협이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다른 주요 시중 은행들보다 농협은행의 대출이 훨씬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사실 올해 들어서 주요 시중 은행들에게 가계대출의 증가 선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5 내지 6% 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7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7%를 넘어섰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은 대출을 11월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팽창했기 때문에 당국이 칼을 뽑아든 건데 구체적으로 현재 가계부채 위험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일단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요. 네. 가장 최근 통계로 보면은 가계의 부채 규모가 1,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동일한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계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러한 부채 증가세를 주도를 한 것이 네. 올해 들어서 20대, 30대 계층인데 이들 계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빌린 돈으로 주식이라던가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금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30대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이러한 자산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그것은 결국은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많지 않았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20, 30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지금 뭐 농협뿐만 아니라 SC제일은행이나 우리은행도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했잖아요. 일단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에 한해서라고 했습니다만 실수요자 가운데는 다른 은행권으로 이게 번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 해당 은행들은 전반적인 이러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안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령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전세 자금 대출을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3분기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설정한 목표액 대비해 볼 때 이미 7, 8월에 그 규모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9월까지는 그 대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SC은행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대출의 중단이 아니고 기존에 제공하던 이러한 대출 중에서 특정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그것을 그냥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한 결정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중은행 대출길이 아무래도 막히게 되면은 결국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여기에도 불이 옮겨 붙었단 말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요. 사실 그것은 최근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뭐 지난 몇 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LTV, DTI뿐만이 아니라 DSR과 같은 새로운 대출 규제들이 속속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대출의 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1금융권, 은행권에서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또는 대출이 중단되게 되면 그만큼 일종의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들이 옮겨갈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도 무언가 조처가 필요하거나 또는 제2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액션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은행 창구마다 대출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이 아예 막히기 전에 미리 받자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필요한 대출이 아니더라도 미리 받아두려고 하거나 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로 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은행들까지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빨리 소진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근 며칠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때 미리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가시오라고 부르는데요. 대출 쪽에서도 가시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금융감독당국이나 해당 은행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은행의 사안이다 또는 특정한 상품에 해당되는 사안이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출 수요자들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어디까지나 대출은 실제 실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점 승인뿐만이 아니라 본점 승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주택 구입이나 생계자금 용도로 해서 대출이 시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출 가능 여부를 직접 지점 등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구님, 그 가계부채 급증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는 대출 규제가 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전년 대비 5 내지 6%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달성하는 것이라던가 또는 대출 규모를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출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 목표로 하는 것이 대출 증가율을 특정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지 네. 아니면은 그러한 일정 비율을 맞추는 이유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인지 저희가 정말로 원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의 성격 또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또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6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부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왔던 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강하게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던 금통위원 분께서 이번에 금융위원장으로 옮기게 되셨고 네. 7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나머지 6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를 해왔고 결정을 내리는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을 감안을 하면 일단 8월에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8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인 9월에는 금통위가 없고 그 다음번 금리 결정 회의가 10월에 열리는 금통위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10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8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대출 중단 등 규제가 가해지는 가운데 이제 10월 이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출이 필요한 분들 어떻게 이 상황을 읽고 대응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상황은 대출 가능 여부라든가 대출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하는 시기에 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 뉴스는 늦거든요. 제가 지금 뉴스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현실화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직접 확인을 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언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영모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